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확률론 3장에서 인디펜던트 이벤트, 독립 이벤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펜던트 이벤트에 대한 정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에는 E가 발생할 확률분의 F가 발생할 확률은 E랑은 상관이 없이 F가 발생할 확률과 같다. 이런 조건부 확률이지만 조건부 확률에서 이 부분을 없애고 단순히 F가 발생할 확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때 두 개의 이벤트 E와 F는 서로 독립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데피니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 joint probability 즉 조건부 확률에서 분자에 해당되는 probability of EF라고 하는 것을 E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F가 발생할 확률을 단순히 곱하는 경우에 인디펜던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이벤트 EF가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면 서로 종속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독립적이다라고 할 때 표현할 수 있는 식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두 경우가 동일한 경우일까? 즉 인디펜던트 이벤트를 표현해 주는 걸까를 증명을 해 보시려면 다음과 같이 해 보시면 됩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추시고 노트에다가 조건부 확률 probability F 바 2를 한번 써보시고요. 요거에 대해서 definition을 한번 써봐 주세요. 네,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그 definition 같은 경우는 요 바 2에 해당되는 부분이 먼저 분모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2가 발생할 확률 분의 F와 E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 이렇게 joint probability 형태로 쓰실 수도 있고요. F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probability of E가 F로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조건부 확률에 대한 역조건부 확률 표현으로 작성을 해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경우에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probability of E 바 F 그리고 F가 발생했다는 조건 아래 probability of E 바 F는 joint probability로 probability E F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죠. 이런 상태에서 앞서 첫 번째 정의에 의하면 probability of F 바 E는 저희가 probability of E and F 그죠? 두 이벤트 사이에 인디펜던트인 관계에서는 이게 바로 F로 표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두 번째 식은 이 부분만 남기고 probability of E를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두 번째 공식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조건부 확률이고요. 이 조건부 확률에서 첫 번째 인디펜던트 이벤트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probability of F 바 E는 E랑 상관없이 probability of F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것은 결국에 또 다른 인디펜던트 관계인 probability FE는 probability E 곱하기 probability F 이 두 번째 식이 유도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잠시 멈추시고 이 부분을 노트에다가 필기를 하시고요. 워드 파일에다가 붙여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답안을 보기 전에 제가 항상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론 문제 같은 경우에 답지를 메모장 같은 걸로 이렇게 저처럼 가려주세요. 그리고 이게 원서를 저희가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를 한번 스스로 꼭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카드를 이제 랜덤하게 선택을 해요. 그런데 저희 브릿지 카드, 그죠? 52장의 카드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카드 한 장을 셀렉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2라고 하는 이제 이벤트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한 장 뽑았는데 그 더 셀렉티드 카드가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에이스라고 하는 거는 4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4장 중에서 하나가 뽑힌다는 거니까 속으로 이제 4분의 1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F라고 하는 이벤트는 스페이드예요. 그죠? 스페이드는 13장이 있기 때문에 그 13장 중에서 하나가 뽑히는 거는 13분의 1이 되겠죠.
그랬을 때 E와 F가 인디펜던트라면 인디펜던트다. 요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앞서 저희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건 두 개의 공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probability of, 그죠? E바 F라고 하는 것이 F에 상관없이 그냥 E가 발생할 확률과 같다. 이렇게 증명을 하셔도 좋고요. probability EF, joint probability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probability E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probability F 이런 식으로 각각이 발생할 확률. 그래서 그거를 곱하면 역시 곱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게 되면 그게 인디펜던트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 공식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probability of F by E라고 이제 먼저 표현을 해봤어요. 요거에 대해서 일단은 그 E라고 하는 거, 그죠? 이제 E라고 하는 건 에이스잖아요. 요 에이스가 있는데 에이스 중에서는 스페이드가, 그죠? 에이스 4개가 있는데 그 에이스 4개가 하나는 스페이드, 하나는 다이아몬드, 하나는 클럽, 하나는 하트죠. 그러니까 그 에이스 중에서 스페이드의 확률은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요게 만약에 2랑은 상관없이 F가 발생할 확률을 구했을 때 F라고 하는 거는 스페이드잖아요. 그러니까 52장의 카드 중에서 13장이 스페이드죠. 4분의 1이죠. 그래서 요거의 값과 요거의 값이 같기 때문에 결국에 얘네는 독립적인 관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거꾸로 만약에 표현을 했을 때 probability of E 바 F는 만약에 그냥 F랑 동일하다. 그죠? 그래도 역시 인디펜던트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조인트 probability EF를 구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E가 발생할 확률과 F가 발생할 확률을 구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E면서 F의 확률은 뭘까요? E면서 F의 확률은 52장 전체 중에서 하나죠. 그죠? 왜냐하면 52장에서 그 스페이드면서, 그죠? 스페이드면서 하트 아니죠. 스페이드면서 죄송해요. 스페이드면서 에이스일 확률이기 때문에 딱 하나의 경우죠. 그래서 52분의 1이 되는 것이고요. probability of E는 뭘까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4분의 1. probability of F는 13분의 1. 그래서 52분의 1. 동일하죠. 그래서 두 관계는 인디펜던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아주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도 저희가 52장의 카드에서 랜덤으로 이렇게 뽑아요. 예, 랜덤으로 뽑는데 저희가 뭐 에이스를 뽑았다고 해서 다음에 스페이드가 잘 뽑힌다거나 뭐 이런 연관성이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시 노트를 펴시고 잠시 동영상을 멈추시고 이 문제를 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두 개의 코인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코인을 딱 던졌어요. 그랬을 때 이제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그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앞뒤, 뒤앞, 뒤뒤 이렇게 그죠? 그랬을 때 2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벤트인데 어떤 이벤트냐? 두 개의 동전인데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올 이벤트고요. F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 동전이 이제 뒷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렇다면 E하고 F는 인디펜던트다. 왜냐하면 역시 어떻게 해보면 될까요? probability of E, F 바가 probability E랑 동일하거나 혹은 그 반대형으로 해보실 수도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probability E, F라고 하는 게 probability E 곱하기 probability F다. 요 경우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예, 그래서 일단은 한번 첫 번째 인디펜던트 공식부터 볼게요. 사실 첫 번째 인디펜던트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조건부 확률로 먼저 표시를 하기 때문에 probability E바 F에서 F가 뭔가 발생을 하고 그죠? 그 중에 E가 발생할 확률 이런 식으로 어떤 순서가 약간 정해지게 돼요. 반면에 인디펜던트에서 이제 두 번째 공식 같은 경우는 probability EF 그죠?
요거는 사실 E와 F가 굉장히 동등하죠. 어떤 순서가 있다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문제를 풀 때라던가 요쪽 분야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때로는 이제 정의 E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데 어떤 그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그 정의를 설명을 할 때는 첫 번째 공식이 조금 더 피부에 와닿죠. 그래서 이해를 1번으로 하시고요. 때로는 2번이라는 식을 이용해 가지고 두 이벤트 사이의 인디펜던트를 쉽게 증명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둘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첫 번째 동전이 헤드가 나왔어요. 이 1이 이제 첫 번째 동전이에요. 두 번째 동전 같은 경우는 테일이 나왔어요. 이런 조건부 확률은 일단 공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볼 수가 있죠. H가 발생을 했고 요거를 역으로 표현한 거죠. T2가 발생을 하고 T2분의 H1이다. 자, 그러면 H1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어떤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앞뒤, 그죠? 자, 그 다음, 그 중에서, 그죠? 앞이 나오면서 뒤에가 두 번째 동전이 테일일 경우는, 그쵸? 뒤 경우죠.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probability of T2예요. 그죠? 두 번째가 테일이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두 번째가 테일이다. 자, 동전의 경우의 수가 앞뒤, 그죠? 뒤앞, 뒤뒤잖아요. 그런데 뒤에가 두 번째 앞에 거는 상관없이 뒤에 게, 그죠? 두 번째 동전이 테일이 나올 확률은 네, 4분의 2죠.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그래서 역시 다음과 같이 인디펜던트한 관계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요 경우 한번 보시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죠. 요 경우는 앞뒤, 뒤앞, 뒤뒤 중에서 앞뒤 네 가지 경우 중에 한 경우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고 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쵸? 두 번째 게 그죠? 테일이 나오는 경우와 그 다음에 첫 번째 동전이 헤드가 나올 확률이죠. 네, 그래서 요 경우는 2분의 1, 요 경우 2분의 1. 그래서 곱하면 4분의 1. 이런 식으로 인디펜던트 관계를 앞서 설명드린 어떤 카드와 코인 예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이론 문제를 동영상을 멈추시고 잠시 노트에다가 직접 풀어보시는데 대략 2분? 그 다음에 검증하고 뭐 이런데 토탈 각각 5분씩이면 충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립트 러닝 충분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주사위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이제 역시 두 개를 던졌어요. 그랬을 때 이라고 하는 이벤트는 썸이라고 하는 게 6이에요. 그 두 개의 주사위에 나온 눈의 합이 6이고요. F라고 하는 거는 그 중에서 이제 first, 그죠? 주사위가 있는데 그 주사위가 4인 경우예요. 그러면 6이 나오려면 1, 5, 그죠? 1, 5, 2, 4, 3, 3, 4, 2, 5, 1 이렇게 6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게 4일 경우는 뒤에 거는 무조건 뭘까요? 2인 경우죠. 예, 그래서 일단 머릿속으로 그렇게 쉽게 일단 생각을 해 놓으시고 is 질문을 한번 보시면 is E independent from F? 라고 했죠. 요거를 증명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independent events라고 하는 거를 증명하기 위한 theorem 1, theorem 2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heorem 1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probability of F바 2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2가 발생했다라는 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5가지 경우, 그죠? 5가지가 어떤 경우예요? 네, 1, 5, 2, 4, 그죠? 1, 5, 너무 쉽죠? 1, 5, 2, 4, 그죠? 3, 3, 4, 1, 그죠? 4, 2, 그 다음에 5, 1, 그죠? 첫 번째 주사위, 두 번째 주사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1, 5, 5, 1은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5가지 경우 중에서, 그죠? 요게 이제 2죠, 2. 이 중에서 첫 번째 주사위가 4다. 그럼 요 경우니까 5분의 1이 되겠죠? 반면에 F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F라고 하는 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다는 거는 6 곱하기 6 전체가 36가지 경우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주사위가 4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4, 1, 4, 2, 4, 3, 4, 4, 4, 5, 4, 6 여섯 가지죠. 그래서 36분의 6, 그래서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지 않기 때문에 디펜던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얘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샘플 스페이스가 5인데요. 얘는 일반 프로버빌리티죠. 그래서 전체 스페이스가 36가지로 이렇게 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 두 번째 theorem으로 정의로 인디펜던트를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probability of E, F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E가 발생을 하고 F가 발생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E가 발생한다는 거는 뭘까요? 그쵸. E가 발생한다는 거. 결국에는 더했을 때 6이 나오는 모든 경우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F가 발생한다는 건 뭘까요? F가 발생하는 거는 그 중에서 그죠? first die가 6인 경우, 4인 경우죠. 4인 경우.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36가지가 있잖아요. 3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개의 주사위 합이 6이면서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사위가 4인 경우는 딱 하나의 케이스죠. 그래서 36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이 F라고 하는, E라고 하는 probability는 36분의 5. 그 다음에 F라고 하는 거는 36분의 6. 예, 그래서 요거는,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디펜던트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영상 잠시 멈추시고요. 요 예제를 본인이 푼 것과 한번 비교를 해봐 주시는데요. 가능하시다면 꼭 두 가지 정의를 다 사용하셔가지고 푸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노트에다가 푸실 때에는 본인이 각각의 probability를 어떻게 생각을 했고 그 생각한 결과가 어떻다. 요거를 꼭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때까지 사실 1장, 2장, 3장을 배우면서 대부분의 theorem, definition을 설명을 할 때 application, 즉 어떤 문제에서 익스페리먼트의 환경이 아주 쉽게는 동전 2개, 그 다음에는 주사위 2개, 그죠? 그 다음에는 카드 게임, 뭐 커미티 문제, 기타 등등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었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1장에서는 난이도가 제일 낮고 2장에서 좀 살이 붙고 3장에서는 어떤 조건부가 좀 들어가서 샘플 스페이스가 적어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중간고사 예상 문제를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그런 익스페리먼트,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가능하시다면 조금 아주 작은 예제부터 살을 점점 붙여나가는 요 예제를 노트에도 본인이 스스로 사실 뭐 어떤 템플릿이 있지 않아요.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약간 강의 슬라이드에서 약간 샘플을 보여드린 것도 있는데 예제가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다음 챕터를 배우면서 이렇게 살이 붙여나갔고 그 두 개를 비교한 요런 스타일의 이그젬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노트에다가 이론상으로 그렇게 비교도 해보시고요. 특히 저희는 파이썬 구현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이썬 구현에서 특히 사용자 정의 함수, 뭐 클래스, 모듈, 그다음 패키지 이런 개념과 같이 커넥션을 맺으셔가지고 익스페리먼트, 즉 애플리케이션별로 어떤 대표적인 패키지를 만드셔서 계속 이렇게 살을 붙여 나가시면서 궁금한 거 몇 개라도 자기가 푼 것과 파이썬에서 결과값이 같은지 이런 추가적인 검증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저희 같은 경우 중간고사 예상 문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샘플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벤트 E와 F는 독립적이다.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배웠는데 만약 두 개의 이벤트가 독립적이라면 E와 그 다음에 F의 컴플리먼트 여집합도 역시 독립적일 것이다. 요거를 이제 증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으로 쓰자면 다음과 같겠죠. 그래서 probability E, F 컴플리먼트 는 E가 발생을 하고 F의 컴플리먼트가 발생된 걸 곱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probability of E, F complement는 저희가 다시 한번 E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E가 발생을 한 조건 아래 FC가 발생할 확률. 왜냐면 요거를 풀어서 쓰시면 요 부분만요. 요 부분만 풀어서 쓰시면 분모 위치에 probability of E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E가 요 2랑 삭제가 되겠죠. 그러면서 위에는 probability of 두 개의 joint probability 형태니까 요거랑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다시 한번 어떻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냐면 요 부분은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E가 발생했다는 조건 아래 컴플리먼트 F가 발생할 확률은 결국에 1에서 요거의 그쵸? 반대인 케이스를 뺀 경우랑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한번 표현을 하자면 결국에 인디펜던트에서 얘는 그죠? 결국에 얘랑 또 동일하죠. 즉 여기에서 요 부분은 인디펜던트 첫 번째 정의에서 얘랑 동일하죠. 그래서 결국에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 probability of E and F 그러니까 E와 F가 인디펜던트 하면 E와 컴포넌트 F도 인디펜던트 하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항상 1장, 2장, 3장에서 계속 해오는 게 뭐냐면 이벤트 어떤 항 두 개, 세 개까지 고려하다가 결국에 n개까지 고려를 하죠. 그게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즉 두 개가 이벤트를 고려하지 않고 more independent 이벤트를 고려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세 개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three independent events라고 하는 것을 E, F, G라고 하고요. 그 F, 이 FG가 인디펜던트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일단 E와 F가 각각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곱했을 때 동일하고 또 나머지 E, G라고 하는 거를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구했을 때 각각의 곱했을 때 동일하고 또 FG의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각각 곱했을 때 동일하면 결국에 EFG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각각 곱하는 경우랑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ore independent event 같은 경우도 독립이라면 너무나 심플하게도 저희가 각각이 발생할 확률을 그냥 단순히 곱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통해서 개별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개별 확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어떤 이론상의 문제를 풀 때 유용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조인트 프로버빌리티죠?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를 통해서 이런 개별 확률, probability of E, probability of F, probability of G 이렇게 개별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 확률을 각각 다 알고 있을 때 저희가 joint probability도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관계를 사실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저희가 조건부 확률 공식을 이용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노트에다가 한번 써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n개의 인디펜던트 이벤트의 데피니션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벤트 1, 2, n까지가 있는데 요런 n개의 이벤트들은 독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 every subset, 그죠? 이 1에 대한 subset, 이 2에 대한 subset, 이 r에 대한 subset, 얘네들이 모두 다, 그죠? 모두 다 즉 R은 N보다 같거나 작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subset들이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그 공식 있잖아요.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는 각각이 subset이 발생할 확률의 확률이 곱한 모든 경우랑 같다. 그러면 역시 요거를 포함하고 있는 요 n개 이벤트도 독립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n개가 아니고 이번에는 infinite예요. 무한개죠, 무한개. 예. 무한개의 이벤트가 독립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각각의 finite, 그죠? 무한개가 아니고
정해져 있는 subset들이 인디펜던트면 무한계의 이벤트도 인디펜던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문제는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좀 익숙해가지고 알고 계신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한번 기억을 되새기셔가지고 비교해 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무한계의 시퀀스, 무한번의 그 트라이얼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벤트예요. 여기에서 이 트라이얼, 첫 번째 트라이얼, 두 번째 트라이얼, 요 자체가 이제 이벤트예요. 근데 이제 트라이얼을 무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각각의 트라이얼이 이제 뭐 여기서 트라이얼은 사실 뭐 동전 던지기도 있을 수 있고요. 주사위 던질 수도 있고요. 기타 등등 뭔가의 익스페리먼트겠죠. 그래서 각각의 트라이얼이 석세스가 될 때도 있고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동전의 앞면이 나왔을 때는 석세스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고 주사위 같은 경우는 뭐 6이 나왔을 때 석세스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트라이얼이 석세스가 나올 수 있고 페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석세스는 P라고 하는 확률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페일리어는 당연히 이 반대이기 때문에 1-P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각각의 A, B, C의 확률은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적어도 한 개의 성공이 나온다. N번 트라이얼을 했어요. N번 트라이얼 했는데 적어도 한 번 성공했다는 거는 한 번 성공하든 두 번 성공하든 중간 R번 성공하든 성공이 한 번 이상만 일어나면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하는 거죠. 자, 이 경우를 다 내가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경우에 오히려 그쵸, 컴플먼트, 그쵸, 차집합의 케이스를 이용해서 풀면 문제가 쉬워요. 그죠? 오히려 요거의 반대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공의 반대는 실패죠, 실패. 자, 그러면 n번을 했는데 n번이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전체 확률 1에서 n번 다 실패한 경우를 빼면 나머지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쵸. 다 실패한 게 아닌 나머지 케이스는 뭐예요?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n-1은 성공을 한 거죠. 두 번 실패하면 n-2는 성공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실패를 만약에 n-1번을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한 번 성공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두 실패하는 경우 그 경우를 전체 1에서 빼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 번 이상 성공시킬 모든 케이스가 다 나와지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벤트를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 I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트라이얼, 두 번째 트라이얼 이런 식으로 모든 각각의 트라이얼을 표현해주는 이벤트다. 그리고 그 이벤트에서 페일리어의 경우를 예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일리어가 나는 경우를 고려해서 모든 경우가 페일이 난다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트라이얼은 동전을 던질 때 첫 번째 동전 던진 게 두 번째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첫 번째 주사위 던진 게 두 번째 주사위 던진 데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1, E2, EN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는 각각의 개별 확률이 발생할 확률을 다 곱한 경우랑 동일하죠. 그래서 1-P의 n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1에서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실패한 경우를 빼버리면 결국에 요거 모두 실패한 거에 나머지가 남게 되겠죠. 모두 실패한 거에 나머지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n-1, n-2 두두두두 그래서 1 경우까지 모든 경우를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이번에는 K번 정확하게 K번이 성공할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N번 트라이얼 중에 혹시 뭐 생각나세요? 네, 그쵸. 전체가 N개의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아무튼 K개가 석세스가 됐어요. 그럼 일단 경우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죠? N 추즈 K가 딱 떠오르셔야 돼요. 사실은 저희가 3장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3장 중요하고 나중에 이제 8장에서 센트럴 리밋 시어렘 확률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인 그런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모든 챕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률론에서 조금 더 어떤 그 시대적으로 좀 더
그 파운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리서치 연구 방향을 조금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현재 리서치에도 영향력이 좀 크다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의 CRM들의 중요도에 가중치를 둔다면 일단 3장에서 베이제 정리 조건부 확률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4장에서 확률 변수 뭐 5장 6장에서 discrete continuous 확률 베리어블 뭐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1장에서는 경우의 수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n개 중에서 k개가 발생을 할 경우의 수는 n 추주 k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3장을 배우고 있지만 3장 안에 문제를 푸는 과정에 다 1장, 2장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n번의 트라이얼을 했는데 K개가 석세스를 했대요.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K번이 석세스죠. 석세스할 확률은 P잖아요. 그러니까 PK 그 다음에 실패는요. 1-P라고 했죠. 그러면 K번 성공했으면 N-K는 실패를 해야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N 추주 K, PK, 1-B, NK 너무 이렇게 표현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K번 성공할 확률 이런 식으로 나중에 사실 확률 변수를 배우시면서 확률 변수 너무 자주 사용되는 어떤 그 전체 경우 트라이얼에서 뭐 몇 번 성공할 확률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확률 변수로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그걸 다 배울 거예요. 그때 또 다시 한번 연관지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1장, 2장에서 배웠었던 개념 바탕으로 정의에 충실하셔가지고 CRM대로 솔루션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이 바로 요건데요. 그래서 probability of 이거는 캐피탈 X예요. 저희가 이제 그 4장에서 배울 때 캐피탈 X라고 하는 건 확률 변수예요. 그러니까 변수긴 한데 확률 값을 갖는 변수죠. 그러니까 이 변수가 K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0을 넣을 수도 있고 1을 넣을 수도 있고 그죠? 정말로 K를 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성공을 못한 경우 한 번 한 경우, 2번 한 경우 이런 식으로 K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컨스턴트를 넣을 수가 있고 컨스턴트 값이 계속 바뀌니까 변수인데 이 변수가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게 0이고 뒷면이 나오는 게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뒷면이 나올 확률을 구할 수가 있죠. 요때는 본의 아니게 각각이 2분의 1씩이잖아요. 그쵸? 근데 나중에 이제 요 익스페리먼트 환경을 단순히 이렇게 좀 저희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 동전이라던가 주사위 던지기 카드 게임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어려운 뭐 통신 쪽에서의 문제 혹은 뭐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의 정의를 둬가지고 그 확률 변수 각각의 컨스턴트가 발생할 확률을 저희가 어점션을 해보기도 하고 문제상에서 주어지기도 할 때는 이 확률 변수의 각각의 밸류가 발생할 확률이 달라요, 값이. 저희 같은 경우 동전이다. 그럼 2분의 1, 2분의 1. 뭐 주사이다. 그럼 6분의 1, 6분의 1이 6가지 경우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각각의 그 밸류가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바뀌죠. 그래서 이 변수 이름은 확률 변수입니다. 캐피탈 X. 이 확률 변수의 값은 우리가 어떻게 정하느냐? n 추주 k, 그 다음 pk 1-p n-k의 곱이라고 볼 수 있고 요거는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이항분포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항분포 확률 변수를 얘기를 할 때에는 n이라는 값과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값이 꼭 필요합니다. 몇 번 전체 트라이얼을 할 수가 있느냐? 그쵸? 그 다음에 그 중에서 K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가정을 하는 거죠. 0번 성공을 했는지, 뭐 1번을 성공했는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때그때 변하면서 이 상수값은 고려를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또 P라고 하는 확률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할 확률인데, P가 주어지면 1-P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항 분포에서는 N과 P를 꼭 구하셔야 됩니다. 혹은 n과 p가 이제 주어져 있으면 그게 무언지 본인이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x라고 하는 확률 변수는 이항 확률 변수고요. 이항 확률 변수의 정의가 결국에 n번의 트라이얼 중에서 k번 석세스 할 때 이런 식으로 이항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말 나온 김에 여기처럼 한 번 성공한다 이러면 베르누이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4장에서 할 거기 때문에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항 확률 변수의 정의는 x는 각각 성공할 확률이 p인 n번의 독립 시행에서 성공의 횟수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다. 성공이 없을 수도 있고 한 번일 수도 있고 두 번일 수도 있고 k번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독립 시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확률론에서 나오면서 결국에 확률 변수하고 나중에 연관될 수 있다라는 거,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C죠. 모든 트라이얼이 성공이다. 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너무나 쉽지만 이벤트 i의 컴플먼트의 합집합이죠. 그래서 요 i가 1부터 무한번 발생하는 거죠. 요런 집합의 식은 저희가 2장에서 충분히 했지만 다음과 같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가는 요 공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리미트를 밖으로 빼서 probability 부분을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고 요거는 결국에 probability n 그러면서 p가 1보다 작을 때는 0, 그죠? p가 1일 때는 1,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p라고 하는 거는 성공이잖아요. 성공, 그죠?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공식을 쓰지 않아도 모든 트라이얼이 여기서 모든 트라이얼 저희가 최대 n번까지 고려를 하는 거니까 성공이다. 그럼 성공 확률이 p잖아요. 그러니까 p가 n번 발생하는 거랑 동일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요런 컴플리먼트 독립, 그죠? 데피니션을 바탕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 네, 그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입니다. 약간의 다른 유형의 문제예요. 저희가 이때까지는 독립이라고 하는 개념을 뭐 동전, 뭐 주사위 혹은 저희가 어떤 익스페리먼트가 없어도 너무나 간단한 독립 정의를 기반으로 n번에서 트라이얼 중에 K번 석세스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를 봤는데요. 이번에는 사실 어렵지 않지만 마치 어려워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약간의 통신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시스템의 그림처럼 n개의 컴포넌트가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요 그 전류가 예를 들면 흐르는데요. 이 스위치 중에 하나만이라도 온이 되어 있으면 전류가 A에서 B로 흐른다. 요 문구를 이렇게 길게 써놨어요. A system composed of n separate components is said to be parallel system if it functions when at least one of the component functions. 적어도 하나가 그죠? 작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즉 온이 돼가지고 요게 이렇게 닫혀지면 이 시스템 자체가 it function, 시스템, it이 function, 작동을 한대요. 자, for such a system, 사실 이런 시스템을 이제 parallel, 병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시스템을 위해서 만약 component i, 여기서 component i라고 하는 거는 1, 2, 3부터 n까지 변화될 수가 있죠. 만약에 component i가 있고 걔가 각각이 인디펜던트예요. 얘가 고장났다고 해서 얘도 고장났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 인디펜던트할 그죠? 확률이 PI라고 둔 거예요. PI. 그죠? 그랬을 때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the system functions?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적어도 하나가 그죠? 여기서 벌써 나오죠. 적어도라고 나오면 앞서 저희가 풀어본 예제처럼 차집합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겠죠. 적어도 하나가 연결이 되면 작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가 연결돼 있든 두 개가 연결돼 있든 그죠?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두 다 고장났다 라는 그 케이스만 1에서 빼주시면 적어도 하나 이상이 다 작동된 모든 경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게 고장날 확률은 뭘까요? 1-P1 얘는 1-P2 얘는 1-PN이죠. 그래서 요 모든 경우 다 고장났다. 다 고장났어요. 꼬리를 물고 곱하기죠. multiplication rule. 그래서 1에서 이런 식으로 다 고장난 케이스를 곱한 걸 빼주는 거죠. 이거 너무 길죠? 요거를 한 번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캐피탈 파이. 그래서 i가 1부터 n까지의 케이스를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만 사실 약간 달라 보이지 얘는 결국에
요 문제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동영상 잠시 멈추시고 이때까지 저희가 커버했었던 이론 문제 쉬운 거부터 사실 쉽죠. 하지만 포장이 약간 달랐던 문제까지 해서 한 4-5개를 각각 5분씩만 생각을 하셔도 대략 동영상 포함해서 1시간 정도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노트에 본인이 푼 것과 제가 푼 거 검증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문제는요. 쿠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약간의 낯선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별게 아니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Suppose there are n types of coupon. 네, 쿠폰이 있는데 n 개의 타입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커피 쿠폰, 쿠키 쿠폰, 혹은 브레드 쿠폰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And that each new coupon collected is independent of previous selections. 그죠? A type I coupon with probability PI. 자, 여기까지 봤을 때 n개의 쿠폰이 이제 있고요. 각각의 새로운 쿠폰들도 이제 독립적으로 collected 모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밀크티 쿠폰이 차이티 쿠폰 모아지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없죠. 각각의 쿠폰은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independent of previous selections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쿠폰이 PI로 발생을 하는데 그 모든 확률의 덧셈은 1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suppose K coupons are to be collected if AI is the event that there is at least one time I coupon among those collected. Then 자, for I is not equal to J. 그 다음에 find라고 되어 있어요. 자, find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요겁니다. 자, AI가 발생할 확률은 무엇이냐? 자, 말 나온 김에 두 번째 확률은 AI가 발생을 하고 AJ도 발생할 확률은 무엇이냐? 자, 세 번째 확률은요. AJ가 발생을 하고 그 조건 아래 AI가 발생할 확률은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즉 A, B, C가 문제고요. 요 문제를 각각 풀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그죠? environment, information은 요 앞서 설명드린 요 영어 문구가 됩니다. 즉 각각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영어 문구에서 본인이 힌트를 잘 받으셔야 돼요. 그죠? 자, 첫 번째 여기에서 주어진 건 뭐냐 하면 각각의 쿠폰이 있는데 요 각각의 쿠폰이 I라고 저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각각의 쿠폰이 선택돼서 이제 내가 collect 그죠? 수집할 확률이 PI예요. 자, PI가 주어지면 저희 앞 문제처럼 이 확률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즉 I라는 쿠폰이 선택되지 않을 확률도 1-PI라고 해서 너무나 쉽게 구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저희가 정보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상에는 이 반대 케이스도 당연히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이 AI라고 하는 이벤트는 문제상에서 역시 주어졌어요. 어떤 이벤트죠? 적어도 I라고 하는 쿠폰이 그죠? 한 개, 적어도 한 개예요. 그러면 사실은 2개, 3개 이런 경우가 다 될 수도 있겠죠? 요런 확률이죠? 자, 이거 적어도잖아요. 적어도. 그죠? at least. 그러면 어떤 경우죠? I라고 하는 쿠폰이 모두 다 안 뽑히는 그죠? 그런 경우를 1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답이 1-PI라고 하는 게 그죠? K번 발생을 한 거를 1에서 빼주시면 돼요. 그죠? 왜냐하면 N개 쿠폰이 있는데 요 N개 중에서 그죠? 제가 K개를 컬렉트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컬렉트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 컬렉트 하는 거 K개 수 중에서 내가 I라고 하는 게 되지 않을 모든 경우를 1에서 빼주면은 그게 결국에 적어도 하나 I라고 하는 쿠폰이 선택될 확률이 나오는 거겠죠. 자, 그러면 동일하게 AI 합집합 AJ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AI라고 하는 것은 1에서 1-PI의 K를 뺀 거였잖아요. 자, 그러면 A
I 합집합 AJ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이 경우는 1에서 I도 아니고 P도 아니고 결국에 1 빼기 PI 빼기 PJ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 같이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하시면 결국에 I도 안 뽑히고 J도 안 뽑힌다. K기 안에 그럴 확률의 모든 경우를 1에서 빼주시면 결국에는 AI하고 AJ가 그쵸? 둘 다 뽑히는 경우를 구하실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합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A하고 J가 모두 다 아닌 거. 그게 K만큼 발생을 했을 때 뺀 나머지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AI 합집합 AJ가 되는 거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Probability of PI 바 P, Probability of AI 바 AJ라고 하는 거는 조건부 확률 공식에 의해서 AJ분의 그 다음에 AI랑 AJ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공식을 그대로 넣어보시면 결국에 여기에서 I를 J로 바꾸면 분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둘 다 발생할 확률을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둘 다 발생할 확률은 결국에 교집합의 형태잖아요. 요 교집합을 구하기 위해서 앞서 B에서 이렇게 합집합을 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합집합에서 각각의 AI의 probability, AJ의 probability를 빼주면 결국에는 분자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요 공식에서 요 부분만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쪽으로 넘기시고 요거에서 요거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문제는 어떻게 보면 결국에 그 쿠폰 문제라서 약간 새로운 익스페리먼트의 애플리케이션 같지만 문장을 읽다 보면 결국에 쿠폰이라는 단어만 틀린 거지 기존에 뭐 N개의 공이 있는데 K개를 선택하는 경우 혹은 뭐 트라이얼이 N번 최대 있을 수 있는데 K번 석세스하는 경우 요거랑 약간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제상에 이미 또 at least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만히 매핑 시키셔가지고 결국에 틀은 똑같고 단순히 계산만 다르게 된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3장에서 마지막인데요. 조건부 확률도 왜 확률일까요?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조건부 확률은 너무나 당연한 게 또 그냥 기존에 저희가 조건부 확률 고려하기 전에 확률의 공리 있었잖아요. 각각의 확률 값은 0과 1 사이고 그 다음에 샘플 스페이스 전체 합은 1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벤트가 발생할 때 각각이 mutually exclusive 이벤트라고 하면 그것의 또 합은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공리 1, 2, 3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일반 확률에서 그랬는데 이런 조건부 확률에서도 과연 이 probability의 공리 1, 2, 3이 만족이 될까요? 예,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서 설명드린 공리 1, 2, 3에 대해서 바 F에 대해서도 요렇게 만족을 하고요.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저희가 조건부 확률에서는 전체 샘플 스페이스 고려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이벤트를 하나 예를 들면 고려를 해서 샘플 스페이스를 줄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벤트라고 하는 거를 이 I인데 E1, E2부터 해서 EN까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고려를 해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조건부 확률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냐면 F가 발생했다는 조건 아래 여기 보시면 사실 요 초록색 부분은 제가 F라고 하는 이벤트라고 디파인을 했어요. 그래서 F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F를 각각 mutually exclusive 하게 예를 들면
F1, F2, Fn이라고 사실 하셔도 되고 내지는 여기다 F에서 일부분 겹치도록 이렇게 2를 그리신 다음에 그 겹치는 부분을 고려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F가 발생을 하고 요 F 발생한 거에 대해서 E1 그리고 또 E2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EN까지 고려를 하게 돼서 각각의 mutually exclusive E1, E2, EN의 모든 합은 사실 이런 집합의 형태는 probability 형태랑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그리자면 요 그림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2장에서 요런 그림 많이 그렸을 거예요. 한번 그 그림 한번 보시면은 예를 들면 아주 흔한 그림이긴 한데요. 네, 요런 그림, 뭐 요런 식으로 그림을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림은 상대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만약에 요런 그림이다 라고 했을 때 전체 샘플 스페이스 이퀄 여기에서는 이제 F라고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를 예를 들면 그냥 E라고 만약에 쉽게 정의를 하겠다라고 하면 요 F1 F분의 그 다음에 요 F가 일어났다는 가정 아래 E1 그죠? 요 빨간색이 E1, E2, 뭐 E3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익스클루시브한 E1, E2, EN까지 여기서 무한대까지 고려했죠. 그랬을 때는 실질적으로 각각의 조건부 확률이 발생할 확률의 합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공리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경우는 샘플 스페이스와 F가 동일한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요 경우도 지금 요 샘플 스페이스 이퀄 F다 이렇게 가정하셔가지고 요거를 이런 식으로 쪼개서 F를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마저 해보신다면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요 각각을 요 그림과 같이 F1, F2, F3 이런 식으로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게 이제 확률인가? 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corollary, 새로운 그 뭔가 얘기를 할 때 요거는 기존에 있었던 얘기를 바탕으로 너무나 당연한 팩트이기 때문에 사실이다. 그거를 크롤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로 확률 공간 Q를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요 Q를 Q2라고 하는 새로운 probability는 알고 보면 probability of EF 바라고 하는 조건부 확률을 쉽게 단일 이벤트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확률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property 1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이 증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F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요 F가 발생했다는 가정 아래 E1, E2의 합집합이 발생할 확률은 결국에 그림으로 비교를 해보셔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데요. F가 발생을 하고 그 조건 아래 E가 발생할 확률 더하기 F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E가 발생할 확률을 더한 다음에 E와 F가 동시에 조인트로 발생할 확률 부분을 중복이 됐기 때문에 한번 빼주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 그거는 F가 발생하면서 E1, E2가 합집합으로 유니온으로 발생할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앞서 저희가 코롤롤리에서 요 probability of E바 F를 Q2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음과 같이 요 F 부분을 쉽게 말하면은 없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내포되어 있는 거죠. Q2 안에. 그래서 얘는 쉽게 말하면 요거 없이 Q E1
합집합 E2로 표현할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도 이거 뒤에 없이 Q21, 얘 같은 경우도 이거 뒤에 없이 Q22, 얘 같은 경우도 얘 없이 Q21, E2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근데 이제 이런 프로퍼티를 가지고 이런 프로퍼티 2를 또 유도해 볼 수가 있는데요. 프로퍼티 1에서 이 첫 번째 항에 해당되는 것만 일단 가지고 와봤어요. 자, 요거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이 조건부 확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쵸. 요 조건부 확률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결국에 F가 발생을 하고 그죠? 이 이벤트 E, 인덱스 E, F,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는 결국에 그 분자 부분이 이쪽에 있는 분모하고 상쇄되기 때문에 결국에 얘하고 그죠? 얘의 합으로 얘를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입장에서 E1 입장에서 이 인덱스 E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는 경우와 발생을 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더하면 결국에 F가 발생하는 것 아래 조건 아래 이 원이 발생한 확률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각 학생분들이 다 다음과 같이 어떤 조건부 확률 공식을 바탕으로 이렇게 써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얘는 얘랑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를 굳이 이렇게 표현해 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는 지금 이 원이라고 하는 이벤트 하나만 고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벤트 두 개에 관해 관계를 또 살펴보는 거잖아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죠? 이벤트 두 개 간의 관계도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이 원을 바탕으로 이 2를 유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 2를. 그래서 얘를 쭉 풀어보시면 결국에 얘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거를 가만히 보시면 F가 없다라는 가정 아래 요 복잡한 형태를 Q로 이렇게 치환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도 결국에 요거를 요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도 요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더 정리를 하셔가지고 바 F라고 하는 거를 없다 가정하면 F로 이렇게 치환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결국에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벤트 하나로 시작을 했지만 이벤트 하나에서 멈추지 않고 얘를 이벤트 1 하나를 가지고 이벤트 2까지 관계성을 내가 규명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는 결국에 조인트 프로버빌리티가 주어졌을 때 조건부 확률을 유도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Q 그죠? 이벤트 인덱스 E가 되는 것 분의 요 두 개의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니까 분모 부분에서 얘하고 상쇄되면 결국 이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만 남게 되죠. 그래서 얘하고 요 표현은 동일하고 또 역시 요 표현은 요 표현이랑 동일하죠. 그러면 요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한번 요식과 요식을 비교를 해보면 결국에 얘는 얘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Q1 바 Q21 바 EF E2는 결국에 P21 바 그죠? 바 뒤로 E2를 넘긴 E2F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핑크색 요 부분과 요 부분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실 자세히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핑크색이요. 이 핑크색이 어떻게 동일하냐. 얘는 바 뒤에 E 인덱스 2만 있는데 P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 뒤에 E 인덱스 2 F까지 있느냐. 그래서 요 부분을 증명을 하시려면 Q E1 바 E2를 조건부 확률이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볼 수가 있고 Q21, E2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P로 바꾸게 되면 바 F를 다시 달고 나오는 거죠. 얘도 달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각각 조건부 확률로 이렇게 써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결국에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랑 이제 이렇게 상쇄가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조건부 확률로 E 인덱스 EF가 분모에 있고 각각의 조인트 프로버빌리티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조건부 확률 또 역시 확률이다. 왜냐하면 공리 1, 2, 3을 만족을 하고 특히 여기에서
조건부 확률 자체에서 Q라고 하는 또 다른 확률 공간을 정의를 해서 Q라고 하는 거는 조건부 표시가 없잖아요. 그죠? 그걸 내포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Q2라고 하는 게 공리 1, 2, 3을 따른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 조건부 확률도 결국 확률이다. 이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Q21을 저희가 이제 정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Q21 바 EF까지 저희가 정리를 하게 됐고요. 거기에서 Q와 F의 관계를 저희가 찾다 보니까 결국에 P로 표현할 때는 바 뒤에 E 인덱스 EF라고 하는 게 표현이 될 수 있겠더라. 그래서 요 정리를 바탕으로 저희가 문제를 풀 때 쉽게 바 뒤에 E 인덱스 EF가 있다라는 것도 때로는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조건부 확률을 파이썬으로 구현해 보자. 요 문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가족 안에 두 아이 성별을 이제 맞추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두 아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너무 쉽게 저희가 동전 생각하시면 돼요. 동전은 앞, 앞뒤, 뒤앞, 뒤뒤잖아요. 그러니까 두 아이도 딸, 아들, 딸, 아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바탕으로 각각의 조건부 확률을 이제 저희가 파이썬으로 구현을 해볼 거예요. 요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여기 제가 GX라고 했는데 두 아이 중에서 첫 번째 아이가 여자예요. 근데 두 번째는 여자일지 남자일지 어떤 경우든 상관없이 GG일 확률. 여기 같은 경우는 리스트예요, 리스트. 그래서 적어도 한 명의 딸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둘 다 딸일 확률, 요거를 조건부 확률로 이제 해볼 거예요. 자, 동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GG는 4분의 1, GB 4분의 1, BG 4분의 1, BB 4분의 1. 앞뒤, 뒤앞, 뒤뒤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조건부 확률 공식 써보시면 GX분의 GG, GX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이고 GX라고 하는 거는 GX 부분이 G거나 B인 경우 둘 다를 다 동시에 고려하고 GG인 경우죠. 왜 요 조건부 확률은 GG로 될까요? 둘 다 딸이라면 첫 번째도 딸인 것이 만족이 되니까 둘 다 발생할 확률이죠. 그래서 요 경우로 정리하면 2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적어도 딸인 경우기 때문에 GG, GB, BG 다 포함하죠. 그 중에 요 경우는 GG로 동일하죠. 그래서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파이썬으로 구현해 보면 확률값이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코드화 했어요. 그래서 요 코드화를 하기 위해서 정말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은 결국에 둘 다 GG이고 그죠? 둘 다 GG 그리고 둘 다 GG인데 요 GG 보스라고 이제 제가 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두 명의 이제 아이가 있는데 아이 중에서 이제 첫째를 올더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했고 둘째를 영거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첫째 올더가 딸이에요. 딸인 조건 아래 둘 다 딸일 확률은 0.5가 나오고요. 그 첫째든 둘째든 아무튼 둘 중에 하나는 딸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딸이면서 둘 다 딸일 확률은 이런 식으로 확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해 보는데요. 이게 결국에는 10분의 5라고 한다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요 앞 결과랑 동일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뭐 대략 3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요 경우랑 비슷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현하는 방법의 코드를 제가 여기 넣었는데 크게 이넘이랑 랜덤이라고 하는 이제 모듈을 썼고요. 제가 이 모듈 즉 이넘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캐피탈 이넘이라고 하는 상위 클래스를 상속받아가지고 제가 사용자 정의 클래스 children을 만들었고 enumeration이라고 하는 거는 girl, boy 이렇게 나열하다기보다는 girl은 0으로 boy는 1로 이렇게 딱
enum value로 쉽게 컨트롤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enum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제가 children이라고 하는 저만의 클래스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정의한 클래스, 그죠? 그거를 기반으로 내가 사용자 정의 함수 random underbar kid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겠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안에서는 쉽게 말하면 앞서 설명드린 children.girl, children.boy라고 하는 그죠? enumeration value를 제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용자 정의 함수 내에서 내가 이 사용자 클래스를 사용하겠다라고 명칭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용자 클래스 안에 있는 이런 children.girl, children.boy라고 하는 그죠? 속성을 제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0이 나올지 언제 1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요것을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의 랜덤 초이스라고 하는 함수로 그때그때 어쩔 때는 0, 어쩔 때는 1 이렇게 나오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희가 2주차에 동전이나 주사위를 굉장히 많이 던져본 것처럼 레인지를 이제 10,000번을 해가지고 랜덤 키드 함수를 매번 호출을 하면서 0거하고 올더를 그때그때 다르게 0 또는 1로 세팅을 하면서 만약에 때로는 여자아이가 나오면 그죠? 여자아이를 첫째 성별로 세팅을 하고 그거를 하나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둘 다 만약에 걸이 나오게 되면 both girls라고 하는 로컬 지역 변수를 또 2를 증가시키고 둘 중에 하나가 걸이다 라고 하면 either 언더바 걸이라고 하는 지역 변수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전체 비율 중에 각각의 나올 확률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조건부 확률을 각각 구할 수가 있고 라운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출력이 되도록 했습니다. 랜덤 언더바 시드 제로라고 하는 거는 매번 돌릴 때마다 동일한 확률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거라서 요거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F5를 눌러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때까지 이 영상에서 제가 소개드린 5개 이상의 이론 문제 노트에다가 다 푸셔서 사진 찍으셔가지고 워드 파일에다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조건부 확률 문제 클래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코드를 짤 수 있는지 샘플을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해봐 주시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중간고사를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